이번에 이어서 풍수에 대해서요. 오늘은 서울의 어떤 지형 풍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에 사는 분들과 또 관련해서 또 지방은 지방대로 다릅니다. 우리 명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명을 갖다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갑을병정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갑. 뭐 저 같은 경우는 정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정. 그 사람을 대표하는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가령 제가 정해일에 태어났는데 이때 이 정자가 저를 대표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사주가 기본 대표 코드가 금이야. 금이라 그럴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경과 신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 해서 금에 양의 금이 있고 음의 금이 있어요. 언젠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게 사람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10가지가 있죠. 십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그런 거 옛날에 뭐 배워보셨죠, 그죠? 요즘에 갑질과 을질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갑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을은 또 밑에 병에 대해서 을질을 하죠. 또 병은 또 밑에 정에 대해서 또 병질을 하고요. 그게 일종 세상의 또 권력의 구조죠. 참 그게 너무 심의 스타일이죠. 서울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은요 기본적으로 한강이 워커힐 아시죠, 그죠? 거기에서 꺾어서 이 한강입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여기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에 와서 여기에 안반이 있어요. 이 안반을 만나서 물길이 돌아 나갑니다. 이렇게 마포 쪽으로. 그러다 다시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서해 바다로 나갑니다. 한강이 서울에 굉장히 중요한, 그죠? 서울이 더울 때 한강이 시켜주는 그 열기를 시켜주는 힘이 굉장한 거죠. 원래 서울의 한양이라는 곳은 한강 북쪽에 있던 동네죠. 지금은 서울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랬을 때 서울을 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대표적인 개천이 4개가 있습니다. 얘기하면요, 그죠? 여기에 잠실 쪽으로 나가는 탄천이라고, 탄천. 남한산성에서 설해하면 숯을 구웠는데, 숯을 굽다 보니까 그 물이, 그 석탄물이 섞여서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개천이 이렇게 검어졌다 해서 탄천, 연탄 탄자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안양 쪽으로 빠지는 개천이 하나 있어요. 이걸 안양천이라고 그러죠. 안양천. 또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또 개천이 하나 있죠. 중랑천이라고. 중랑천. 서쪽에 개천이 원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사라졌다시피 했는데 지금 남아있어요. 흔히 말해서 모래내라 그러죠. 모래내. 모래가 있는 물이 흐르고 자박자박하게 깊지가 않아서 물이 수시로 물길이 변하고 해서 모래내. 지금은 다 이렇게 그 구획 정리가 되고 공사가 돼서 그죠? 개천이 이렇게 좀 하나 있죠. 서울을 대표하는 개천이 4가지입니다. 중랑천, 모래내, 안양천, 탄천. 여기서요, 오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오행. 아까 말한 갑을병정, 목화토금수인데, 오행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알려진 게 굉장히 미신적이고 너무나 단순하게 알려져 있는데,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오행도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서울 있죠, 그죠? 옛날 서울. 이렇게. 흔히 말하면 사대문 아니게 되겠지만은, 대충, 요게, 북악산이 있죠. 북한산 밑에. 요렇게 되는 곳이 이제, 일종의 뭐냐 그러면, 서울에서 볼 때, 풍수를 볼 때, 여기가 중앙토입니다. 토. 가운데. 토는 중앙을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의정부까지 이쪽을 갖다가 북쪽인데, 북쪽은 물의 방향입니다. 수방이라 그러죠. 물의 방향. 모래내와 안양천을 경계로 이 서쪽을 갖다가 서방에서 금의 방향입니다. 안양천과 탄천 사이, 여기가 남쪽인데 불의 방향입니다. 화방. 중랑천과 탄천, 요 사이, 이쪽이 동쪽인데 바로 나무, 목방입니다. 목방.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그죠? 연구를 하면서 참 너무나 많이 경험하다 보니 알게 된 건데요. 어떤 사람이, 자, 태어난 날이, 일간이 금인 사람이, 자, 경금이라 합시다. 경금인 사람이 사는 곳이 예를 들면, 이 남쪽에 산다 칩시다. 서초구나 강남구, 내지는 저기 분당 쪽으로. 그런 사람이요. 이사를 해서 일산 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이게 바로 금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서방이 되겠죠. 이쪽 이사를 갔더만은 신상의 변동이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되기도 하고, 구조조정 해서 명퇴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게 뭐냐. 사는 동네가 그 사람이, 금인 사람이 남쪽에 살 때는 흔히 말해서 불이 금을 갖다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주기 때문에 흔히 관운이 있는 방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직장을 잘 다니다가 북서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관운이 사라져갖고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졸지에 닭집을 한다든가 하면서 고생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그 집안의 가장, 즉, 가장은 뭐냐면요, 그 집안의 가장이 뭐냐면은 꼭 남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부부가 같이 번다. 둘 다 가장인 거죠. 물론 좀 적게 벌고 많이 벌고 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죠. 가령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럼 그 집안의 가장은 아닌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의 학구열이 또 많잖아요. 교육열이. 아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파락군을 옮기기 위해서 이사 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목동에서 강남 쪽 학원이 좋으니까 파락군 이런 거, 그죠? 지금 학군이라는 말 별로 안 하지만 여전히 강남에 대한 인기는, 수요는 크죠, 그죠?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게 크죠. 그 집의 애거든요. 아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와서는 안 좋은데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집안의 가장의 신상에 변동이 생기고 안 좋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죠? 아무리 그 애가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가장이 돈을 잘 벌어야지만 그 집안이 튼튼할 거 아닙니까? 즉, 가장이 그 집안의 홈, 베이스, 본이거든요, 본. 기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녀는 뭐냐, 그러면 이 다음에 훗날 이어갈, 그죠? 집안 유지하는 건 가장이니까 가장이 본이고요, 그죠? 자녀는 뭐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아직은 가장이 아니니까 말이 되거든요. 즉, 본과 말. 아이 공부 때문에 가장이 집을 이사 온다. 그 바람에 안 좋게 된다. 이게 뭐냐? 본말이 거꾸로 되는 거죠. 전 이런 모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가 말린다고 안 하겠어요?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언제나 그 집안은 돈 버는 사람이 건강하고 잘 돼야지만 그 집안 전체가 아무튼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그죠? 또 한 관련해서 뭐냐?
그 가장이 사는 방향이 일산에서 강남으로 오거나 또 뭐 이쪽에 살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거나 그것은 그죠. 물론 직장 이동하는 바람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가요, 본사가 사무실 갔다가 반대쪽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면서 그 회사 내 인력 구조도 많이 변합니다. 가령 그 사옥을 새로 지어서 나갔는데요. 나가면서 이제 뭐냐면 회장이, 그 오너가 이번 기회에 나가면서 오래된 직원들 좀 뭐 정리하고 좀 세대를 교체하겠다. 그러면서 그만둔 사람도 좀 많이 봤어요. 그처럼 그죠? 회사가 옮긴다. 회사는 살아있어도.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MBC가 여의도에서 저 일산으로 나갔죠. 그랬을 때 그 회사 내 인력 구성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터가 바뀌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바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회사가 옮기지 않는 한 이 직장 이동 같은 것이 아니면은 이사 방향이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곳을 옮기는 것, 이사하는 거. 그렇게 가서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랬을 때 그죠? 아주 그냥 반대 방향으로 뭐 그런 쪽으로 이사 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잘 풀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이 서울이 풍수인데요. 이렇게 서울의 원서울, 이게 토고요. 그 다음에 북방이 그죠? 수방향이고, 서쪽이 금방향이고, 동쪽이 목방향, 남쪽이 불의 방향인데요. 불의 방향에 사는 사람이 인근으로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가는 거는 또 약간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정반대. 근본적으로 옮기는 것은 뭐 다 뭐 차 타고 다니니까 관계 없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것은 새로운 어떤 또 운명의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죠. 뭐 이렇게 전세 살면서 월세 살면서 뭐 계속 옮겨 다닌다. 그런 사람 벌써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자택을 마련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한번 방향을 잘 잡아서 거기에서 탈이 없으면은 그냥 그 일대에서 옮기더라도 그 일대에서 옮기면 사는 것이 훨씬 이렇게 또 안정적이고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만 하겠습니다.